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께 늘 인사 올리는 홍해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이제 날씨도 좀 많이 싸늘해진 것 같고요. 가을이 왔다가 금방 가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게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밝은 분위기를 좀 연출하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긴팔 옷이 제주에 많아서 오늘도 이렇게 입고 나오려고 옷장을 열어봤는데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팔, 남사스럽지만 입고 나와 봤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세시봉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집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는데 그날은 본인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제 손에 이끌려서 어, 공원도 좀 걷고요.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인제 제 또래는 별로 없고 저보다도 한 10 살, 20살 정도 인생의 그 선배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갖고 따닥따닥 붙어 갖고 좁은 좌석이었지만 그 뜨거운 열기를 저희도 느꼈고 아주 감사하고 행복했다라는 이야기 해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에도 아주 공연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세시봉 공연이 이제 그분들 마지막 공연이래요. 연세가 많잖아요. 조영남 씨만 해도 이제 80을 넘겼고 그다음에 뭐 다른 멤버들도 47 년생 뭐 48 년생 이러니까 70대 후반이시고 근데 참 제가 그분들 뭐 우리들의 이야기라든지 뭐 그 주옥 같은 1970 년대 그 폭송 들으면서 '아 참 저분들이 우리나라의 국보 같은 분들이다. 어쨌거나 한 시대를 살면서 저희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준 분들이었다.' 뭐 요즘처럼 뭐 BTS나 뭐 블랙핑크처럼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고 또 큰 돈을 벌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 당시 우리나라 뭐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고 어 그리고 뭐 경제도 어려웠고 정치도 불안했고 그럴 때 그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뭐 공연 뭐 이렇게 잘 안 가는데 어 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집사람도 갔는데 뭐 어르신들이 막 알아보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시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좀 많이 탔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전거를 하나 샀거든요. 어 워너비 자전거 제가 아주 원했던 건데 엄청나게 크게 세일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뭐 젊은이들 표현대로 질렀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를 탔는데 자전거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100 킬로씩 지금 오늘도 100 킬로 어제 그제 뭐 비 쫄딱 맞고 계속 100 킬로 뭐 춘천에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뭐 한강 2번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서 가을 풍경 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쎄요. 제가 춘천 라이딩할 때 의암 호수 초입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빨간불이 켜져 갖고 차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 갖고 거기를 제가 어떻게 자전거로 비집고 가려고 하다가 실력 부족으로 차 쪽으로 기우뚱해서 제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가 부딪힌 건 아니고 제 몸이. 그래도 운전하는 분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것도 얼굴 알아보고 알만한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무리하게 자전거를 타면 되냐고 또 혼날까봐 이제 바짝 얼어 있는데, 그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창문 스크롤이 쭉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타고 계셨는데, 너무나 뜻밖에도 괜찮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차를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를 오히려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와, 요즘 세상에 이런 분도 있나.' 너무 제가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만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굉장히 그 발랄하게 활짝 웃는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마스크를 다 완전히 무장하고 써 갖고요. 어쨌거나 저도 그런 친절을 경험하고 보니까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어 그분의 친절로 인해서 저도 더 여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제가 뭐 사설이 기네요. 자, 여러분들 인사 좀 올려야죠. 홍영희 님이 제일 먼저 오셨고, 최숙자 님 멜라토닌이 자꾸 먹으면 나오는 기능이 멈춘다. 어느 약사님 강연이. 예,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이제 웹에서 들어오면은 원래 만드는 기전이 좀 방해를 받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멜라토닌은 나이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요. 성장 호르몬하고 똑같이. 근데 이게 이제 뭐 대단히 값이 비싸라든지 부작용이 있다라든지 뭐 화학약이라면 굳이 뭐 먹을 필요가 없겠는데, 이게 굉장히 값도 싸고 중요한 게 푸드예요.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뭐 호르몬의 일종이지만 이게 뭐 선인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식물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추출한 거를 이제 푸드로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 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면뿐 아니고 우리 이덕철 교수님도 얘기했고, 이게 또 비타민 C보다 한 10배 정도 강력한 항산화, 항노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비단 수면뿐 아니고 매일 밤 먹는 거, 특히 이제 중년 이후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합니다. 집사람도 그렇게 하고요. 저도 멜라토닌 뭐 가끔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된다기보다 이제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외부에서 보충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햇볕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되지만 원시인처럼 이게 어렵다면 굳이 피부암 걸리면서 막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할 필요 없이 과학기술을 선용하는 거예요.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먹으면 뭐 한 달에 4-5천 원밖에 안 하고 얼마나 쉬워요.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이 멜라토닌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드시는 데 대해서 평생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추영님 반갑고요. 바보님이 이명 명의를 알려달라. 이명이 좀 난치병이에요. 그래서 누가 딱히 명의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대학병원에도 명의하는 분들, 이제 이명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많이 밀려 있고, 개원가로 제가 두 군데를 추천할게요. 그 서울의 그 미래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소리이비인후과. 미래이비인후과는 이제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그룹으로 하는 데고, 소리이비인후과는 연세대학교 의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하는데 둘 다 아주 훌륭한 병원이고, 그 인터넷 잘 보시고 의사 얼굴하고 나하고 좀 그 결이 맞는 분 찾아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가 그래도 제일 믿을만 합니다. 자, 프리지아님 반갑습니다. 네, 김영애 님도요. 이추홍님은 에스터 TV를 보셨구나. 네, 붓기가 나온다. 네, 이거는 뭐 아시죠? 림프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이 하체로부터 밀어주는 근육이나 정맥의 밸브의 힘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종이 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빨리빨리 인사 올려야겠네. 김영애님, 네, 그리고 효빈리님, 네, 아,
10시간, 11시간은 좀 많긴 하네. 그래도 집사람보다는 적네요. 집사람은 하루에 한 10서너 시간 잘걸요. 아무튼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는 건지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근데 김안젤리나님, 스타리 실버님. 근데 잠은 되게 9시간 이상 자는 건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하우스루기님, 서하왕님, 강수진, 지훈님, 김은숙, 최비결, 김줄리님도 오셨고요. 사라영, 베제크, 바다나나, 현선이, 돌리면이, 코스모스, 김혜숙님, 황현정, 정춘, 원아짱, 카페, 줄리킴님이 총각한다고요. 네, 김아프로디테, 코로나 요새 있어요. 예, 그냥 요새는 뭐,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먹는 약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항바이러스 제제 그거 다 보험 되니까 그걸 드시고요. 성인 ADHD는 딱히 어디가 명이라고 할 수 없고 웬만한 개원과 의사들은 다 저거 다 치료 잘합니다. 자, 하늘님, 사다코카님은 처음 뵙네요. 클라라님, 아이고 저게 이제 갑상술의 일종의 그 켈로이드예요. 켈로이드인데 저거는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있긴 해요. 리리유님, 로투스, 사랑만이, 여신강림, 신랑꿍이, 커스모스, 이갑수, 김봉선, 나티코님, 눈밑 재배치, 제가 얘기했죠. 비욘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제 후배, 김형수, 서울 H피부과, 저도 거기서 했잖아요. 바보님이 수면제 장기 복용은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불가피하게 아주 난치성 불면증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드세요. 스틸록스를 뭐 10년, 20년 먹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고 중요한 건 누군가의 컨트롤 하에 어떤 의사가 있겠죠.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먹을 때 죄책감이나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마치 영양제 먹듯이 그냥 딱 먹고 마음 편하게 주무세요. 저는 그런 걸 추천합니다. 네, 테넨바우님, 네, 제 옆자리에도 노년에 왼쪽 분은 미국에서 오신 교포님들이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저희도 뭐 사진 많이 찍고. 홍계숙님, 오영도님 여전히 또 감사하고요. 마카롱, 박선희님, 코스모스님, 단순 포지는 저것도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물집이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영양 결핍이면 저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만은 종합 비타민제에 도움 됩니다. 많이 드세요. 네, 그리고 생겼을 때 빨리 어사이클로비어라고 약국에 하얀 연고 있잖아요. 그걸 발라야 돼요. 빨리 바를수록 좋아집니다. 자, 은숙님이 양재천에서 팬미팅 한번 하세요. 제가 어젠가는 자전거 타고 어디 갔더라? 저 남산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인왕산에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북악 스카이웨이까지 산을 3개를 탔는데 인왕산 쪽에 어디 그림 같은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 시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아주머니께서 알아보시고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은 개포동에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름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자전거 할 때 남들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레이싱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시커먼 그냥 밑에도 쫄쫄이 바지가 좀 남사스러워서 그 위에 또 저 헐렁한 바지 하나 더 입고 다닙니다. 네, 수채아님이 춘천은 제가 그젠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은 갈 때마다 좋아요. 우리나라 자전거 길은 정말 예술입니다. 그저께는 이제 일반적인 북한산 종주로 안 가고 저쪽 양평 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긴 좀 길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고요. 춘천에 이제 들어갈 때 강촌부터 해서
바로 물가로 가잖아요. 제가 어떤 낭만이 있으냐면 이제 의암호수 근처 가까이 가는데 요 며칠 사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 갖고 자전거 길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 강물이 딱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뭐 한 10m 정도니까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들고 이 바지를 걷고 이렇게 풍덩풍덩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네, 카트님 감사하고요. 이희경님, 아메리님, 고한철님, 그 춘천의 그 카페 거기 갈 때마다 좋아하는데 왜 춘천 MBC 앞에 옆에 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제가 아는 한 아무튼 뭐 대한민국 그냥 탑 베스트 10 안에 드는 카페입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경치도 좋고 그리고 안에 시설 잘 돼 있고 무엇보다도 마당에 야외에 이렇게 약간 누울 수 있는 침대 같은 의자가 한 7, 8개 쫙 놓여 있고 거기서 이렇게 앞에 또 분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 카페는 여러분께 아주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에서 또 이렇게 살고 이제 또 좀 있으면 제주 내려갑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 바로 춘천입니다. 호반의 도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자연 환경도 그렇고 조용하고 그래갖고 춘천 가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갔지? 옛날에는 저 평화의 댐까지 갔거든요. 꽤 멀어요. 평화의 댐까지. 화천으로 막 올라가서. 근데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소양강 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소양강 댐 꼭대기도 아주 좋더라고요. 네, 이갑수님 목이 부어서 네, 물을 좀 자주 드시고 진통소염제 먹고 뭔가 바이럴 인펙션일 거예요. 좀 지나면. 청호영님이 항우울지 20년 동안 그러셨구나. 잘하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빨리 오지 않습니다. 잘하셨어요. 햇살님이 코로나 팍스로비드 있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해야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합니다마는 종합 비타민제하고 비타민 D를 좀 많이 드세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오케이. 네. 정추님도 사라영님은 조용필 공연. 네. 하루님 두경부 종양. 네, 이것도 이제 뭐 근데 이제 이 분야에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하정운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서울대 교수하다가 땡큐 이비인후과라고 강남에 개원한 분, 비욘드에 많이 나온 분이죠. 그분이 원래 저 전공을 하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두경부가 이제 목이 아니고 머리 쪽인가요? 머리 쪽이면은 이비인후과나 신경외과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황현정 님이 부산 해운대 신경과. 네,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니스 님, 나 혼자 산다 침돌이. 감사하고요. 케이코 님, 안압이 높다고요. 네, 근데 의사가 특별하게 뭐 약을 주지 않았다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사라영 님. 예, 함량 국민건강 프로젝트는 제가 아는 한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루타치온이나 NMN은 도저히 저렇게 그 가격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걸 10개를 사야만 8,900원으로 하는 건 좀 너무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낱개로 8,900원에 팔면은 회사가 손해거든요. 정말 명백하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테넨바우님, 네, 강아지. 넘어졌다고요? 저 안 넘어졌는데, 수채아님. 네, 의암호를 매일 한 바퀴 도는, 야, 정말 부럽네요. 우리나라 최고의 라이딩 코스죠. 거기 뭐 스카이워크부터 해갖고 저 신매대교 이렇게 저 강촌 쪽으로 더 넓혀가도 되고, 서양강으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배 무슨 유명한 어필 코스 있잖아요. 글로 가도 되고, 아니면 화천으로 가도 되고, 아무튼 저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신랑국님 약을 먹어야 돼요. 알러지는요. 심할 때는요. 민지연님 감사하고요. 원하장님 비염, 네, 그것도 약을 먹어야 돼요. 먹는 약 그리고 뿌리는 약. 다니엘 홍님 치질 수술 2번 해도 되나요? 아유 딱하게 또 이렇게 심해지셨구나. 2번 해도 사실은 아무 문제는 없죠. 환자가 귀찮아서 그렇죠. 뭐. NCJ님이 이름을 제가 안 불러줘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놓쳤나 봅니다. 진도에 계시죠, 우리 박선희님. 카페 상호 한번 알아볼래? 리추님 부탁하셔서 그 유명한 거예요. 그 춘천 MBC 옆에 있는 카페. 거기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요. 목적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정운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분 선배나 후배를 추천해 줄 겁니다. 라운제나님 감사하고요. 꼬미, 제이지님, 네, NMN이 면세로도 되나요? 잘 모르는데, 예, 감사합니다. 모래썰매를 호주에서 타죠. 모래썰매 재밌겠더라고요. 그게 동행님 일광하상이에요. 저거 그렇게 무조건 뭘 바르면 안 되고 약간의 뭐 스테로이드 바르면 차갑게 해줘야 돼. 식혀주고 뭘 건드리지 말고 좀 지나야 낫습니다. 네, 그렇죠. 진균제가 항암에 좀 네거티브할 겁니다. 제라팜님. 저거부터 치료하고 줄리킴님은 남편이 아주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부럽네요. 유연님이 아드님 위용종으로 괜찮습니다. 네. 저거 다 양성입니다. 그냥 떼면 돼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수원도 좋죠. 광교 쪽으로 호수 너무 멋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자주 가는 데입니다. 자전거로. 제니 줄리엣 님도 자전거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갖고 지금 모처럼 자전거를 좀 좋은 걸 사니까 자꾸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비 맞고 많이 타갖고 이제 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그리셔라고 이제 기름때 혹시 묻었을까 지금 산지 뭐 한 보름밖에 안 됐는데 그거 다 닦고 뭐 하느라고요. 그러다가 또 기어가 빠져갖고 그냥 또 유튜브 보고 고치고 오늘 아무튼 하루 종일 지금 펑쇼 오기 직전에 한 2시간 가까이 끙끙대다가 왔습니다. 네, 락티움하고 같이 먹으면 좋지요. 김승희님. 집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숙면이 필요할 때는 멜라토닌하고 락티움을 같이 먹죠. 완전히 다른 계열이죠. 락티움도 푸드고 요거는 이제 저 가바 쪽에 관여하는 거죠. 망고 집사님 양조천에서 만난 우리 인사 나누시죠. 네. 바다나나님이 조깅 후 악소리가 나서 허리가 아프다. 저라면 좀 한 1, 2주 더 기다립니다. 좋아질걸요 아마. 뭐든지 이게 악 하고 아픈 거 있잖아요. 요통 중에도 그런 것들이 예후가 좋아요. 디스크라 하더라도 되게 90%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진통소염제 드시고 좀 좋아지면 굳이 뭐 MRI 안 찍어도 한쪽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약간 안짱다리라 그러나요? 뭐 어쨌거나 정형외과 가면 좋은데 제가 늘 한 얘기인데 어떤 의사들은 너무 수술을 권유하니까 그거는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신증 성명자님 의사가 뭐라고 안 하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봄봄님이 간이륨형이 굳이 뭐 거기 그 호흡기 내과를 가세요. 최창원 아니고 누구더라 있어요. 네, 젊은 교수한테 가세요. 나이 든 교수님한테 가면 또 뭐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요. 간이륨형 요새 너무 흔해갖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쭉 리버레인 카페인가
맞다. 댄싱 카페인입니다. 네, 열정씨님 기억났다. 춘천의 댄싱 카페인이라는 이름도 특이하죠. 카페인이 춤을 춘다. 뭐. 근데 그 카페는 정말 멋있어요. 내성 안 생깁니다. 진경님. 멜라토닌은 푸드고 늘 먹는 거 괜찮습니다. 가성비 좋은 초보자용 자전거 김한수님. 어렵네. 저라면 로드 자전거를 하면 안 되고 그래블이나 아니면은 MTB를 사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로 속도 낼 게 아니고 이렇게 마실용으로 이렇게 구경하는 거고 언덕길 가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면 그냥 우리나라 뭐 삼천리 그래블도 싸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근데 좀 언덕길도 좀 가보고 싶고 좀 멀리 한번 속도는 안 내더라도 뭐 저쪽 뭐 양평 쪽으로 나가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언덕 좀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기 자전거. 저는 전기 자전거를 탑니다마는 그 꺼놓고 달릴 때가 많고요. 끄고도 뭐 이쪽에 아이유 고개나 저 강변 강북에 있는 미음나루 고개에도 전기 없이 제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가고. 근데 이제 제가 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뭐 굳이 뭐 악착스럽게 아주 뭐 가파른 데를 올라갔다 성공했다 뭐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것도 좀 우습고 이제는 안전하게 그리고 저는 자전거의 목적이 이 멘탈이거든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하고 아무데나 내려서 음악도 듣고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속도나 아니면 어필 정복에 대한 그런 그 과욕만 없으면 좋습니다. 네. 아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분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지난 일주일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두 가지가 이슈죠. 하나는 그 캄보디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뭐 갇혀 있고 이게 뭐 뒤늦게 이제 언론에 막 크게 알려지고 말이죠. 또 하나 이슈는 아파트 값 때문에 이제 뭐 수도권 뭐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이제 그 허가제로 바뀌어갖고 이제 대출도 안 되고 뭐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전혀 다른 사안 같지만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또 정부의 그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도 그렇고 결국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경제예요, 경제. 경제가 튼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쉬운 나머지 범죄 유혹에도 빠지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캄보디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뭘 해줄 게 없단 말이에요.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국가 전체 특히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트럼프를 비롯한 외부 국가의 압력도 크고 그 와중에 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많이 시중에 풀린 돈이 갈 데가 없는 거고 그나마 변하지 않는 수십 년 동안의 진리가 서울의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돈값을 한다. 그래서 자꾸 글로만 돈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뭐 아들을 장가 보낸다 하면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길을 쓰고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고 한단 말이죠. 전국에 돈이란 돈이 다 일로 융단 폭격을 하는 거죠. 물론 뭐 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이 경쟁력이 살아나고
달러도 많이 벌고 수출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되고 그러면 임금도 많이 지급이 되면 근로자들이 그걸로 소비도 많이 하고 지역 상권의 자영업자도 살아나고 이러면서 국가 전체 경제가 커지면 그러면 뭐 돈이 아파트뿐 아니라 다양하게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금융이나 뭐 다른 형태로 아무튼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지금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문어님이 허리 디스크는 딱히 명의가 없고요. 그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정선근이라는 분, 척추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대.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그분 유튜브 아주 괜찮아요. 그대로 하고 그래도 안 좋아지면 그때 이제 정형외과를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통 소염제 먹고 좋은 자세, 그리고 다소 아프더라도 좀 참을 수 있으면 플랭크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맥킨지, 플랭크와 맥킨지라는 두 가지가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거의 90% 웬만한 디스크는 그냥 저절로 좋아져요. 한 달 이내에. 제가 정말 개런티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디스크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염증이 사라지니까 안 아프고 일상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사경이 있다 별사탕님. 저것도 재활의학과 그 아주대병원의 수원에 아주 명의 여교수님인데 그분이 아주 명의죠.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차제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다 같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기득권이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떤 나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회는 나쁜 놈이 있죠. 이렇게 사기를 쳐먹으려는 사기꾼. 그러니까 캄보디아 여기도 이제 뭐 피싱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거기 뭐 부패한 캄보디아 정치인, 경찰.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려고 작당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경찰, 언론, 정치인이에요. 그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약을 뿌립니다. 뭐 정치인 행사에 가서 뭐 기부도 하고 얼굴 내비치고 뭐 의원님을 뭐 생전 모르는 놈이 나한테 와서 막 이러면 이제 그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안면 트고 사진 몇 장 찍고 그다음에 뭐 경찰 이런 데도 무슨 뭐 축구 시합하는데 뭐 돈 쓰십시오 하고 뭐 돈도 기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경찰에도 아는 사람 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끈을 만들고 다 이렇게 끈을 언론도 기자들 뭐 그 분야에 뭐 IT면 IT, 금융이면 금융, 법조면 법조, 기자들 뭐 밥도 사주고 형님 아우 뭐 이러면서 일단 그 나쁜 놈들이 그렇게 약을 친다니까요. 피싱뿐 아니고 특히 금융이 그렇죠. 금융. 무슨 옛날에 뭐 무슨 펀드로 사기친 데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규모가 몇 조, 몇십 조, 그리고 몇십 명이 죽어나가요. 자살하고 그래요. 그런데 일이 골마 터질 때까지 검찰, 경찰, 언론, 국회 모르거든요. 아니 뭐 알면서도 뭐 모른 척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그 약칠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달라고 이제 자정 기능을 하라고
뭐 국세청도 있고 언론도 있고 경찰, 검찰 뭐 다 있는 거잖아. 이른바 십자층이나 뭐 정치인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구슬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나쁜 놈들이 노골적으로 구슬리진 않죠. 요즘은 다 조심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간접적으로 슬쩍 구슬려 놓으면 일이 터질 때 미리 개입해서 막을 수도 있는데도 그때까지 애써 이렇게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편인데, 나랑 아는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적발이 돼도 뭐 유명 로펌 변호사들 또 돈으로 동원해 갖고 또 막 빠져나오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사회는 정말 이게 지탱할 수가 없어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그래서 이게 그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마피아 같은 의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편을 짓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직장이든 뭐 동호회 만들고 무슨 끼리끼리 모임 만들고 늘 같이 술 마시고 형님아우하고 그게 해단이 큽니다. 해단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카르텔, 자기 진영의 어떤 뭐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우리가 남이가 해갖고 뭐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똘똘 뭉쳐갖고 각종 이권 사업에 다 개입해갖고 서로 나눠 먹고 말이죠. 판치를 일삼는 거 아닙니까? 마피아가 그러잖아요. 마피아가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 카르텔만 챙기잖아요. 그렇게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리가 없다, 뭐 이거는 21세기 문명 사회에서는요 좀 사라져야 할 개념이에요. 그 의리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의리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의리. 무슨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 뭐 어느 뭐 법조 카르텔 무슨 회 소속이다. 무슨 경찰 무슨 모임이다. 뭐 늘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파벌. 그 안에 껴갖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이것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미 1년 전에 다 뭐 언론에도 나왔대요. 근데도 다들 뭐 모른 척 외면하고 외교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렇게 누가 죽고 막 난리가 나고서야 이제야 뭐 청와대에 어디부터 막 나오고 그 전에 알려고 맘만 먹었으면 왜 몰랐겠냔 말이죠. 그럼 보나마나 뭐 그쪽 캄보디아 그 걔네들도 약을 다 쳤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약을 쳤을 겁니다. 여기서. 뭐 교민 사회의 끝발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좀 약도 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자라서 그런 걸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한탕 해먹으려면 그런 식으로 다 권력기관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모르는 사람들 가두리 양식장에 이렇게 가둬놓고 뭐 이거 하면 돈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매우 씁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희님, 네, 사람이 없는 게 좋다. 그러게. 저도 진도도 한번 가보고 거기 뭐 해남 그 목포 갈 때 말이죠. 그리고 비행기 타면서 제주 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땅 밑을 유심히 잘 보거든요. 그러면 해남 땅끝 마을도 보이고 그 옆에 큰 진도도 보이고 이쪽에 뭐 장흥이나 보성이나 이런. 아무튼 그 지방에서 이렇게 안온하게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한국 사회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전부 다 서울에 북적거리는 것만 이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마치 전유물이고 지방에서 조용히 살면은 낙오된 사람처럼 인식이 되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희님
결과가 아무튼 좋길 바랍니다. 저희 비욘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보람이라면은 대한민국의 각지에 있는 좋은 의사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모시는 게 큰 보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캄보디아 문제도 그렇고 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카르텔을 깨고 우리나라가 다시 힘내자 뭐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걱정도 들면서 또 그러나 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그런 얘기 좀 하러 갑니다. 아이고, 내 지금 이게 시간이 이게 너무 혼자서 막 떠드네. 네. 그 뭡니까? 저 준비한 거 좀 띄워볼래요? 자, 첫 번째, 요게 어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럽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경제 규모가 미국하고 비슷했는데 최근 한 20년 사이에 유럽은 8%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미국은 88%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전문가분이 이제 그 이유가 미국의 기업 경쟁력 때문이다. 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기업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뭐 이미 잘 사는 기업주 오너들 뭐 친기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너라는 사람들도 이제 2대, 3대, 4대 되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워낙 막강하니까 다 이렇게 저절로 분해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또 한 번 볼까? 슬라이드. 아무튼 미국이 잘 나가는 이유가 기업 때문에. 자영업이 왜 어렵냐? 기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잖아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태양 에너지는 기업의 수출이에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벌어온 달러인데 이게 안 되니까 어느 분 댓글 보세요. 여기 댓글 보면은 강남구 삼성동에서 편의점 10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새벽까지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매출이 제법 있었다. 지금은 8시만 넘어도 길에 사람이 안 다닙니다. 끝. 지금 이래요. 한복판 삼성동도 그러니 딴 데는 오죽합니까? 전체적으로 활력이.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런 거는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2조를 퍼부었다. 여러분, 2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2조면. 2조면요. 1억씩 무려 2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억씩 2만 명. 와. 자기 1억 받으면 엄청 좋을 거 아니야. 어? 아니 근데 나라 돈 2조를 말이에요. 바다에 방사하고 뭐 이거 사람 뽑고 측정하고 뭐 설비 사고 한다고 지난 몇 년 동안 10만 건을 검사했는데도 꽝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 이럴 거라고 다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참 이놈의 정쟁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어쨌거나 진보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이 후쿠시마 저거를 너무 비과학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반대해야 한다고. 잘못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 그러나 방류했다 치면 그럼 바다에서 해산물 못 먹냐? 그건 아니다. 안전에는 문제 없다. 그게 과학적인 진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데 저런 데다가 2조씩이나 헛돈을 썼는데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분들 2만 명에게 1억씩 줄 수 있는 막대한 돈을 저런 한심한 데다 돈을 쏟아붓고 말이죠. 저 화가 나려고 그래요. 저런 거 보면 진짜. 저런 걸 부추기는 정치꾼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욕도 무지 많이 먹었지만 보세요. 자, 또 넘어갑시다. 예. 그다음 슬라이드.
자, 요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10년 만에 FDA 신약이 나왔다. 폐섬유증. 요새 그 누굽니까? 가수 유열 씨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 폐섬유증이에요. 폐가 굳는 거예요. 섬유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폐라는 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흉터가 생긴 것처럼 엉겨갖고 그럼 숨을 못 쉬죠. 난치병이고 이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치료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몇 개 나왔죠. 그러다가 한 10년 동안에 없다가 또 새로운 기전으로 또 좋은 폐섬유증 치료제가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자스케이드라는 상품명으로 그래서 이 폐기능을 38%를 떨어지는 걸 늦췄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저 약 같은 걸로 조절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이 폐를 이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열 씨처럼.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처음 듣는 이상한 질병들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남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은 지금 이런 여러 질병 중에 하나로 뭐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꺼낸 이유는 폐섬유증을 갖고 있는 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의학이 지금 각 분야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고 교과서를 바꾸는 수준까지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 이건 제 조심스러운 예상인데 그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세계를 살 겁니다. 의학도 그래요. 의학도 지금 아주 혁신적인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저는 어쩌면 암도 극복이 가능하고 암이 극복이 된다는 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노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암이라는 질병하고 노화라는 거하고 메커니즘이 같아요. 암세포라는 게 죽지 않고 막 사는 거니까 지원자 세포가. 요거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늙고 병든 세포가 죽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유전자적인 메커니즘이 DNA가 망가져 갖고 결국 암도 DNA의 돌연변이니까요. 요거가 근데 종류가 뭐 수백만 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요새 인공지능으로 이게 액세스가 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미래 사회 이제 저희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우리 후배들은 뭐로 살까? 로봇가 또 일도 다 할 거 아니에요. 뭐로 살까요, 여러분? 병에도 걸리지 않고 뭐 이제 나중에 뇌도 자신의 생각이나 영혼도 디지털로 바꿔서 넣다 뺐다 해주고 장기도 뭐 줄기세포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계속 젊은 걸로 만들어주고 암세포 생기면 찾아서 다 죽이고 뭐 그래갖고 뭐 200년, 300년, 400년 뭐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AA님, 저도 AA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래요. 양파 주스님, 텔로미어도 그 중에 중요한 기전이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하고 노화는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또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드로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많이 간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저 매국노들 나라가 어렵다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 나간단 말이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영국 다음으로 자유진영에서 자산가들이 많이 지금 이민 가고 있다면서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미 뭐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더라고요. 거기가 상속세를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여러분, 요것도 하나로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 73%나 심혈관 사망률 줄였다. 이유가 뭐냐?
집이 추우면 빨리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춥냐? 단독주택과 빌라더라. 아파트는 아니더라. 아파트 사는 분들은 좋겠어요. 근데 저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요. 단순히 춥다가 아니고 기온의 변동성이 크면 나이 든 분들일수록 몸에 무리가 많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인간이 건강하려면 항상 일정한 게 좋아요. 참. 그러니까 밥도 일정한 시간에 먹고 잠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입는 옷이나 운동하는 뭐 시간이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 비슷하면 우리 몸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을 하니까 우리 주인이 이때는 뭐 하고 뭐 하고 우리 교감신경이 안에서 흥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사실은 밥보다도 이제 뭐 이제 식량이 없는 원시인들은 먹는 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온에 대한 거거든요. 옛날에 뭐 빙하기 때 춥고 추우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열을 확보하려는 게 우리 DNA 가운데 가장 위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춥다 그러면 초비상이에요. 춥다 그러면은 하루 한 끼 굶는 것보다 추운 게 사실은 우리 몸이 받는 데미지가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춥다는 게 그만큼 아주 이머전트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런 단독주택은 우풍이 심하잖아요. 우풍이라고 알죠? 이렇게 단열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바람이 막 숭숭 통하니까 춥고 또 여름에 막 펄펄 끓고 또 같은 하루라도 아침하고 낮하고 기온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그냥 안에 내 몸 안에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뇌 속의 뭐 시상하부나 이런 데 핵심 센터가 얘네들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면역 떨어지고 염증 올라가고 그러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우풍이 심한 집은 어르신들 건강에는 안 좋아요. 지금 연구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열재도 잘 돼 있고 위아래로 다세대니까 이렇게 열이 잘 보호가 되잖아요. 아파트가 좋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독에 사시는 분은 단열재라도 잘 넣어서 이렇게 그 기온 차이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옛날에 제가 그 기억나는 게 대학 다닐 때 심리학 개론 때 그 고통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쾌락도 나오고 고통도 나오고. 이제 인간의 쾌락은 이제 엑스터시가 제일 큰 건데 그건 종교적인 무아지경, 황홀경하고 마약하고 이제 섹스의 오가즘 이제 이 세 가지다 뭐 이런 거. 고통 가운데 그러면 제일 큰 게 뭐냐?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그 심리학 개론에 보면 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 2차 세계 특히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참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참호를 파놓고 뭐 몇 달씩 대치하면서 근데 겨울 되면 날이 춥잖아요. 그러면 그때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는 배가 고픈 것보다 그리고 적군의 대포나 총탄보다 추운 게 제일 고통스러웠다라는 증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만큼 그 추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빨리 그 알람벨을 켜는 추워진다는 건, 그러니까 따뜻한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건 우리 DNA가 가장 경각심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알람이 켜지면은 내 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성수님이 변비의 명의가 따로 있을까요? 옛날에 그 송인성 교수님이라고 대통령 주치의도 하시고 서울대 내과 그분이 우리 가르칠 때 의대에 가르칠 때 변비의 핵심은 많이 먹는 거야. 변비에 걸리는 사람들이 음식을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많이 먹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 볼륨을 좀 늘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변비약을 먹어야죠. 어르신들일수록 변비약 들으시고 섬유질 위주의 음식의 볼륨이 많아야 된다. 그럼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부동산 얘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보유세를 늘리면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게 뭐 옛날에 종부세를 올려도 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 비하면 좀 작은 건 확실히 맞습니다. 보유세는. 그런데 보유세만 놓고 보면 그런데 상속증여세라든지 특히 이제 법인 소유자가 내는 소득세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주주인 경우에 할증료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세금이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건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이 적다, 더 내야 된다, 요거는 잘못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더 낸다, 좋아요. 더 낼 수 있죠. 뭐 좀 더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대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증여세나 법인 주주의 그 할증료를 좀 떨어뜨려 준다라든지,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하냐? 그게 필요한 이유는요. 세금을 많이 내면 아니 이제 가진 게 적은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면 좋죠,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좋고 뭔가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작정 세금을 많이 거두진 않잖아요. 일정한 비율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근데 그게 다 비슷해요. OECD는. 그거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많이 매기면 나라 전체에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위근화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 빨아야 돼요. 자, 다음 또 슬라이드를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예요. 천하람 국회의원이 저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2배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법인을 하는 이유가 돈을 빼먹기가 좋았거든요. 법인 돈을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많이 쓰거나. 옛날에 오너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이유가 2가지죠, 뭐. 우리나라 과거 재벌들이 첫 번째는 이제 비자금을 만들어 갖고 회사 돈을 빼돌려 갖고 하나는 정치권에 뇌물을 주거나 그래 뭐 각종 특혜를 받았잖아요. 뇌물 특혜. 이번에 노소영 씨 그 아버지 그 돈도 참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부정부패한 뇌물로 막대한 부를 그냥 대대손손 누린다는 게 이게 뭐 이혼 여부를 떠나서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 게 되풀이되면 한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재벌 자기가 바람피면서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사적으로 막 돈을 주려고 회사 돈 빼고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걸립니다. 지금은 뭐 국세청이 어마어마해서 싹 다 걸려요. 싹 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법인 돈을 뺐다가는 감옥 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 하는데 어쨌거나 법인이라는 게 그 공공재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 특히 대주주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는 게 여기 좀 문제다라는 천하람 국회의원의 지적은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다 감옥 가야죠. 실제로 감옥에도 많이 갔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저런 잘못된 세제를 좀 고쳐야 돼요. 아까 미국이 왜 잘 나가나? 한국은 무엇이 위기인가?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 번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령 저도 뭐 조그만 회사를 합니다마는 뭐 회사 돈을 마음대로 못 거래요. 감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내가 주주인데 회사가 돈을 벌었다. 그럼 법인세 내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남잖아요. 그걸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배당이 종소세에 다 포함이 되면서 그게 이제 일정 비율이 올라가면 이제 절반을 뚝딱 잘라내야 돼요. 건강보험료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받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1억을 주고 싶다. 누구에게 뭐 자식이든 뭐 애인이든 뭐 누구든 뭐 1억을 주고 싶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1억 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1억을 융통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회사에서 얼마를 배당을 받아야 되냐면 4억을 받아야 돼. 이론적으로는. 4억을 배당을 받고 그중에 2억을 세금을 내고 그 2억 가운데 1억을 증여세를 내고 그리고 남은 1억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재벌이라고 해서 요즘 또 뭐 재벌 하나가 또 뭐 내연녀가 속썩여서 소송 걸고 뭐 몇백억씩 했는데 증여세 네가 내라 이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자본가들이 좀 뭐 기업하는 분들이 꼭 도덕적으로 뭐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남의 눈치는 좀 봐야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돈을 이제는 그 어떤 기업의 대주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오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만 가져요. 내가 예를 들면 10% 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4억을 가지려면 나머지 90%에게 36억, 36억이 뭐야? 아니지. 10%면 10배. 40억을 또 분배를 해야 되는 회사는 전체적으로 44억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의 오해 중 하나가 뭐 우리 사회가 뭐 이게 얼렁뚱땅하고 뭐 허술한 구석이 많은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 당해보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아이고 참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 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특별하게 뭐 국세청이 볼 때 일을 한 게 특별하게 없는데 왕창 많이 주면 당연히 그것도 그 세금 추징을 당하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이맘님, 저라면 종합 비타민제를 하루에 한 3알 내지 4알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며칠 전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025년 올해 세계 파워랭, 세계의 그 국력 랭킹이죠. 나라의 국력, 나라의 힘이죠. 이 힘은 이제 3가지를 보더라고요. 하나는 경제력, 하나는 군사력, 또 하나가 문화 영향력. 이 3가지를 다 보는데 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6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야, 전 세계 쟁쟁한 나라들 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뭐,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국 아닙니까? 거기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심지어는 프랑스도 우리가 이기고, 그 프랑스 하루 8등이 일본이에요. 우리가 일본, 프랑스 다 이겼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게 선진국의 평가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 뭐 나가보고 외국인들 무지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한국 칭찬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한류나 뭐 문화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서방 진영에서 골고루 이렇게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뭐 조선, 방산, 반도체, 뭐 전지, 철강, 자동차 다 만들잖아요. 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군사력도 지금 뭐 우리나라 군사력이 핵은 없지만 재래식 군사력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강하대요. 근데 이렇게 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는 자꾸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사람들 뭐 옛날 우리나라가 뭐 기득권이 어떻고 뭐 어떻기 때문에 뭐 친일파가 어떻기 때문에 뭐 나라가 뭐 다 엉터리 소리예요. 그렇게 개판이면 우리나라가 저런 평가를 어떻게 받아요, 국제적으로. 기득권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또 고쳐야 될 부분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해온 건 잘한 겁니다. 그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뭐만 하면 그냥 손가락질,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이거 거제도에서 얼마 전에 마라톤 하다 30대 죽었어요. 마라톤 조심해야 돼요. 심장이 조금이라도 가슴이 뻐근하다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마라톤은 만만한 운동이 아니에요. 만만한 운동이 아니에요. 자, 또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아까 말한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 전에 9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인구 피라미드인데 저 보십시오. 차, 우리 때는 좀 이랬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우리 때는 밑에가 인구가 많고 위로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마루모가 됐어. 마루모. 보면은 지금 4, 50대가 제일 많아. 4, 50대가 4, 60대가 어린애 10대나 뭐 이때는 너무 적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죠? 인구역 이렇게 돼버렸어요. 밑에 애들이 적고 위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게 올해부터 이제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드디어 20%를 돌파했대요. 야, 노인 인구가 이제 5명 가운데 1명이 지금 이제 5명 가운데 1명이 이제는 이제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하느냐? 아니, 나 지금 의학 방송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질문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이제 서울 인구의 20%가 또 없나? 슬라이드.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여권 파워도 우리나라가 2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1등이 싱가포르고 싱가포르는 워낙 조그만 나라니까 여권이라는 게 또 글로벌 신뢰의 상징이거든요. 여권의 파워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2등이고 미국, 영국, 독일 다 젖히고 한국이 1등.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한 나라인데 지금 대위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불났잖아요. 국가 전산망에. 그래 지금 장기식 이게 원래 위급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순번이 엉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디지털 보안이 환자들의 생명에도 직결된다. 이거 이제 빨리 고쳐야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저는 오늘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투르 드 프랑스라고 세계 최고의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전거는 거의 한 달 가까이 해요. 잠자고 한 달, 그래갖고 프랑스를 거의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쫙. 누가 가장 빨리 이제 매일매일 시간을 재갖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총합이 제일 짧은 사람이 이제 우승하는 건데 이 대회가 특징이 뭐냐면요. 8사람이 한 팀이 돼요. 8사람이. 그러니까 한 팀 안에 8명이 자전거를 달리는 거예요. 8명이. 그런데 어떻게 승부를 매기냐면 8명이 합산이 아니고 그중에 제일 잘하는 에이스, 걔의 성적으로 팀의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냐면 8명 가운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7명이 일사불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얘를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핏반다 그러죠. 이제 언덕 막 빨리 달릴 때 공기 저항이 심하니까 맨 앞에 가는 선수가 제일 힘들거든요. 뒤에 갈수록 편하거든요. 바람을 안 맞추니까. 이제 그런 거에 피곤할 때 이렇게 앞에 누가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가다가 고장 나거나 하면은 선수 자전거 고장 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전거를 그 선수에게 준다라든지 물이나 음식도 준다라든지 이 희한하게요. 이 경기가 8명이 조를 짜갖고 어떤 한 사람의 에이스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줍니다. 자기는 꼴찌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자전거가 망가져도 상관없고 자기가 다쳐도 아무튼 얘가 이 네 조에 얘가 제일 빨리 달리도록
또 다른 선수 견제도 하고 온갖 악역을 다 맡고 그래갖고 8명이 지략을 짜갖고 한 명이 딱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근데 희한한 건 이렇게 우승을 하면 상금을 8명이 똑같이 나눠 갔는데요. 물론 이제 우승한 선수는 광고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또 부를 얻겠지만 중요한 건 저 대회 상금은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저는 한국 사회도 이런 그 팀 플레이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이제 그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솔선수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중요한데 일단은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제발 좀 군대 좀 가세요. 세금도 내고. 그건 당연히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국가별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잘하는 사람. 논문을 잘 쓰는 천재 학자.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도 못하는 어려운 수술을 하는 세계 최고의 명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잘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5천만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구박하고 니네 때문이야. 니네는 왜 이렇게 너 뭐야. 뭐 너 때문에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너 너무 누리고 사네. 이게 나쁜 놈들이네. 뭐 이제 뭐 옛날에 그런 걸 고치는 건 좋은데 필요 이상 나가게 되면 다 도망갑니다. 아까 제가 그 위군으로 탈출이라고 그랬죠. 그 근대 유럽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개신교 위그노드가 오늘날 미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구교가 쇠락하고 그러면서 그 서양 역사에 구군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뭔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계층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이 노력을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막 나가잖아요. 지금 막 기업들 막 나가요. 지금 나라 안에 지금 텅텅.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일개 의사 뭐 기자 나부랭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렵게 돈을 번 거는 전부 콘크리트 덩어리 강남의 아파트에 전부 몰빵해 있고 이게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신영희 님이 머리가 많이 빠진다. 네. 그 머리 빠지는 건 두 가지예요. 그 너무 젊은 나이거든요. 요게 이제 원형 탈모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약을 빨리 바르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M자형으로 체질적으로 오는 거는 그거는 그 먹는 약을 드셔야 돼요. 먹으면 효과 있습니다. 좋은 병원이나 약을 저는 그 어디지? 그 모리치 피부과라고 제 대학 동기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 소개로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인님 말씀대로 그 동남아나 이런 데가 국가구실을 못 하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갱들이 뭐 어마어마한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요새처럼 경찰은 다 구워 삶아갖고 부패 경찰들 사람 죽이고 이게 뭐 나라가 이게 작동하는 건가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뭐 멕시코만 해도 뻑하면 죽이고 목 자르고 뭐 브라질도 뭐 1년에 10만 명씩 살인이 남미도 개판 뭐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도요. 여러분 개화된 민주주의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소수만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빈부격차 또 어려운 점이 많은 나라지만 아까 말한 이런 허황된 나라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캄보디아가 나라입니까? 지금 국가가 뭐 저런 국가가 있냐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밤에도 여성들이 조깅할 수 있는 나라예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라, 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까지도 좀 영속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땐 클라이막스예요.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위기가 왔고,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국가대표 선수들, 기업이든 산업이든 연구든 뭐 각 분야에 이 사람들이 국제 경쟁에서 신나게 뛸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도와줘야 돼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남의 아들이라도 공부를 잘해서 얘가 뭐 뭘 해갖고 내 마을이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씨, 너 왜 공부 잘해? 너 왜 돈이 많아? 재수없어. 이리 와. 한 대 맞아. 다 내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면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필수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NK 면역세포 치료는요, 하우스링님 아직까지는 좀, 네, 아직까지는. 자, 오후 되면 다리가 무겁고 아프고 붓는 느낌이 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림프의 순환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너무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리를 자주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특별하게 어떤 치료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파킨슨은 바다나나님 신경과를 가야죠. 제가 그때 그 삼성 서울병원의 조진환 교수, 이 분야 뭐 최고 명의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드로주님이 저는 이민 안 갑니다. 예, 지금 제가 이민 가면은 아주 나쁜 놈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좋아요. 우리나라 뭐 이 구석구석 제주는 제주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물론 이제 빡빡하고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든 건 있지만 그거는 또 보는 관점에 따라 저는 인생을 그렇게 봅니다. 뭐 누구나 다 걱정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있는데 인간의 걱정이라는 게요. 저는 뭐 시시한 거 빼고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인간 걱정의 한 80%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참 중요하더군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야 돼요. 누가 그래요? 그거 모아서 뭐하게 이런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0만 원을 모아야 1억을 만들고 1억을 만들어야 10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어야 100억을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일확천금만 꿈꾸면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발휘해갖고 맨날 뭐 코인판이나 들여다보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 성실절약의 미덕을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꼰대 소리 듣더라도 좋아요. 그게 진리니까. 아무튼 돈이 중요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 열의 한 둘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어떤 인간의 이제 두 번째 걱정이 이제 인간이죠, 인간. 인간 때문에 생기는 일.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얻지 못한다. 물론 돈이 있으면 얻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얻는 경우도 있고 돈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 그거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강압적인 권력이든 아니면 자기의 매력을 발산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헌신을 뭐 유도하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서 생기는 걱정. 사람을 움직이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렵죠,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둘 다 뭐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고난도의 걱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이제 와. 너 뭐 이거 한번 맛 좀 봐. 이렇게 심술을 부려요, 하나님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뭐 운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나의 고통은, 나의 걱정은 운이죠, 운.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서 자전거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40대 여성이 어디 경기도 어디 국도인데 이제 1차선 도로에 차가 밀리니까 이 여성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앞차를 추월더라고요. 중앙선을 추월해서 샥도 가고 샥 가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면 안 돼. 아주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렇게 한두 번 재미를 봤어, 이 여자가. 그래갖고 또 이렇게 왼쪽으로 또 가서 중앙선으로 휙 가는데 마침 앞에 자전거들이 일렬로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자전거가 그걸 본 거야. 여자가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자기 뒤에 쫙 따라오고 이제 이 자전거들 일렬로 이제 저 인도 쪽에 붙어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가더라고요. 가는데 갑자기 이 왼쪽 차가 비어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분이 움찔한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도 움찔, 세 번째도 움찔, 속도를 다 줄인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떤 50대 남자가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움찔하면 좀 같이 속도를 늦추고 좀 참아야 되는데, 에이, 이거 왜 움찔이 하면서 확 꺾어서 추월하려고 나가다가 바로 부딪혀갖고, 와, 사람이 뛰어 올라가고 죽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100% 그 여자의 잘못이죠. 중앙선을 침범함.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 죽은 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홧김에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뭐 홧김에 뭐 왜 이렇게 밀리지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도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참 이게 뭡니까? 그래갖고 옛날에 윈스턴 처칠이 남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디 파티장에서 그 유명한 그 뭐 영국의 VIP들 뭐 다 모아놓고 여러분에게 내가 소망하는 건 딱 한 가지다. 굿럭, 행운이 있길 빈다. 왜? 돈을 많이 벌라, 또 뭐 외모가 출중하게 해달라, 아니면 뛰어난 학식을 갖게 해달라,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것 중 하나인데, 이거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불운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타이타닉 보세요. 세계 최고 부자도 물에 빠져 죽고, 무슨 옥스퍼드, 무슨 뭐 유명 대학 교수, 뭐 언론 왕 다 죽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위에서 자전거 타다가 너 좀 나한테 와야겠다. 그러면 그냥 가야지 뭐. 하나님이 이제 심술 부리는, 그래갖고 오는 그 괴로움, 그런 걱정이 있죠. 내가 돈도 많고 나를 따르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뭔가 하나님이 용심을 부려갖고 내가 아주 고통받는 경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걱정,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죠? 오늘 제가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네요. 그 운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러분, 요거 말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커뮤니티의 글이에요. 제가 커뮤니티 많이 들어가 보니까 커뮤니티에 보면 익명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요 글은 사실은 한 몇 년 전에도 나온 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감동적인 글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 글은 조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하고, 그래서 저도 보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제목이 인생을 정리 중이야 라는 제목의 어떤 남자인 것 같아. 38세 남자가 익명으로 어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7년생 남자고 췌장암 4기야. 호스피스 안내받고 오늘 해 뜨면 들어가. 할아버지는 65세에 간암으로 가셨고 아버지는 55세에 흑색종, 피부암, 그리고 나는 38세에 췌장암.
어릴 때부터 정말 살기 위해서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라면, 치킨, 피자 등등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면서 살았어. 운동도 주 3회 웨이트, 주 2회 유산소 했는데 결과가 이렇네. 확진 받자마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하던 사업 정리해서 빚 없애고 어머니 노후 상품만 우다다 드러났어. 이상하게 확진 받았는데 살 수 있을 거란 희망 자체가 안 들더라고.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도 아이도 없다는 거야. 내 유전자는 틀림없이 하자품일 거고 후손을 남기지 않고 간다는 게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 스스로는 뭐랄까 좀 놀라우리만큼 덤덤한데 엄마한테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당신들의 인생엔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랄게. 여러분.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분이 또 글을 올렸어요. 보여줄래요? 마지막일 것 같아서 댓글을 씁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힘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게 풀렸습니다. 서운하고 힘들었던 관계들이 다 내려놓자 별것 아닌 게 되더라고요. 전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그래도 아프면 또 약을 맞습니다. 그리고 잠들면 시간이 갑니다. 언제부턴가 같은 날의 저녁인지 다음 날의 새벽인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복수가 차고 벌써 몇 차례 선망도 겪었습니다. 많은 게 흐릿해지지만 신기하게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또렷해지더군요. 정말 이를 악물고 이별을 고했는데 그렇게 밀어내도 다시 옆으로 와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이 글도 대신 써주고 있어서 그저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종착점에 거의 다다라 보니 참 많은 게 허무하고 또 낮아 보입니다. 그렇게나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일들은 사실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담장이었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부끄럽고 민망하고 곤란할 것 같아도 그냥 해도 됩니다. 내일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전 이제 스스로 마지막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고생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조금 편해져서 미뤄왔던 글을 씁니다. 당신들의 인생에는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올립니다. 며칠 있다가 보여주세요. 이거 아닌데 또 없나? 또 뒤에 거 말고 또 없나요? 이 글이 이런 류의 글을 게시판이 또 없나요? 계속 넘겨보세요. 이거 비슷한 거. 아하.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남겼냐면 이제 그 아주 짧게 죽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를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덕담을 얘기해 주고 가더군요. 여러분 좀 감동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34살의 최장암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분은 뭔가 유전자의 디펙트가 있는 거예요. 유전이죠. 뭔가 바람 돌연변이가 여기저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사람으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심술이죠. 근데 저는 이분이 선택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갑자기 렉사프라 10ml 드셔도 됩니다. 예, 몇 년 먹어도 돼요, 향수님. 그 죽음을 초월해서 그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댓글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한번 보여줄까요? 맨 처음부터. 요거 말고 맨 처음 거. 요거 말고 더 맨 앞에 거 있는데 그 아까 글 그 앞에 거 하나 있었죠. 그 제가 참 이거 말고 맨 앞에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아니 요거 앞에 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노래 같은 거 보면은 네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 글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 올해 초 남편이 담도암 말기로 간 림프 뼈에까지 전이가 되어 암이라고 진단받은 지 4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끝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한다고 했고 숨이 차서 호흡하기 힘든 순간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사랑해 라고 말하고 제 손을 쥔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투병하던 순간들이 연애하는 것 같이 행복했고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원글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썼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뭐 이렇게 좀 버림을 받았다고 표현해야 하나? 아무튼 이렇게 세게 운이 나쁜 분들끼리도 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 이 모습이 참 저는 아름다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아까 보여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부활의 그 생각이나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뭐 생각이 그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노래의 베스트 댓글에 보면 7년 전에 어떤 여성이 올린 글인데 요 글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저 글이 아닌데 아마 이 여성이 너무 디테일이 나오니까 글을 원래는 긴 글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찾아 들어가 보니까 글이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제 기억하기로 옛날에 이제 그 언론에 나왔던 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기름을 쏟아서 화재가 나서 운전기사가 죽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분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디테일은 빼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보세요. 생각이나라는 그 노래 아래에 남편 가끔씩 보고 싶다. 하늘에선 술 마시지 말고 남은 우리들 잘 지켜봐 주라. 애들이 날 힘들게 하고 있다. 애들 꿈에 나와서 뭐라고 좀 해줘. 혼자선 힘들다. 정말로.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고 이제 세월호 아픔을 노래했던 그 저분이 그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죠. 거기 유튜브 댓글에 또 나온 글인데 사랑하는 아빠, 내 아빠,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엄마랑 우리 가족 모두 지켜주세요. 이 아빠는 참 멋진 삶을 산 거죠.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같은 노래에서 나온 댓글이에요. 이거는 이제 친구에 대한 거죠. 그 세월호 친구네. 태유나 정신 잃고 일어나 보니까 바다더라. 우리 초딩 때부터 같이 지내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너의 유품밖에 없구나. 출발 전까지만 해도 숙소에서 놀자고 서로 장난치며 놀았는데 그때 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꼭 살아서 나가자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시기에 이런 사고를 당하고 혼자만 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너를 따라갈까 많은 생각을 했지만 나 너의 목까지 열심히 살려고. 태유나 그동안 좋은 추억 많이 쌓아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진짜 왜 나만 살았는지 모르겠어. 또 너네 집 가서 짜파게티 끓여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태유나 좀만 기다려라. 너 목까지 열심히 살다 갈게. 여러분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프죠.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이번에 영어로 그 You Raise Up My 그 라이프인가? 그 유명한 일종의 이제 그 찬송과 비슷한 노래죠. 유명한 노래죠. 근데 이제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엄마를 기리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노래를 좋아했다. You Raise Up My Life. 네. 나는 이분 보면은 자폐 어린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엄마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오늘날의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 노래가 나의 인생에 대한 엄마의 인스피레이션, 어떤 영감이다, 통찰이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또 오늘날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이죠. 이제는 어머니가 내 옆에 없지만 나는 진심으로 나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나의 기억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 노래는 영원히 나의 가슴에 남을 거고, 나는 그녀를 기억할 때마다 이 노래를 계속 듣겠다. 엄마 고마워요. 나를 키워줘서.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멋있는 나를 만들어줘서, 이제 제가 좀 어설픈 영어로 번역을 해봤는데, 제가 저기 와닿았던 거는 본인이 자폐한데 그 자폐 어린이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엄마에 대해서도 추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우생학적으로 보면 자폐 아이가 이렇게 인생에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돌아가신 엄마나 아이에게는 네, 글쎄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이건 또 뭐냐? 이것도 엄마를 기리는, 네. 여기 보면은 엄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는 버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에 아들, 뭐가 제일 먹고 싶잖아, 엄마 말에. 엄마가 싸준 김밥이 제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장례 치르고 집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안에 수북히 쌓인 김밥 재료를 보고 냉장고 문을 잡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생에도 네, 내 어머니로 와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와, 저기는 좋아요가 7만 5천 개나 달렸네요. 아이고, 진짜 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이 노래는 또 누구 노래더라? 네, 아내가 이제 먼저 보내고 7살, 4살 두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이제 남편이 쓴 글이네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늘 의심했는데 어느덧 큰 놈은 군대 가고 작은 놈은 고등학생이에요. 이 노래를 아이들 잘 때만 들었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더라? 아무튼 예, 나중에 아무튼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제 끝인가? 요건 또 아빠를 그리워하는 외국 사람. 요거는 무슨 노래지? 요게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아니야. 교향곡 2번 3악장인가 거기 나오는 건가? 아무튼 네. 이 노래도 참 그 심금을 울리는 클래식 뮤직인데요. 여기 보면 나의 아빠 세르게에게 프랑스 사람인가요? 세르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정말 위대한 심성을 가진 예외적인 남자였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그런데 51세 2003년에 아빠 정말 고맙다. 모든 것에.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에. 그리고 이게 뭐냐? 예. 제가 모르겠네요. 에피토모 오브 알트루이즘 이게 뭐죠? 한번 찾아볼래? 영어 실력이 들통나네 이거. 네. 그리고 보답으로 어떤 것도 요청할 수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항상 돕는다는 거죠, 이제. 그 아빠가 그랬다는 거죠. 굉장히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거의 21년 후에 고통은 여전히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보지 못하지만 아빠가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어서 아주 기쁘고. 그래 저는 이걸 가져온 이유가 저 마지막 말이 멋지더라. Love you dad, beyond the stars. beyond the stars란 말은 이제 하늘의 별보다 더 이제 아빠를 사랑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피톰 오브 알트루이즘이 이타주의에 전혀 맞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아빠를 추모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없나?
네. 아이고 이거 홍해골 개똥쳐라 이거 미안합니다. 네. 아이 그래서 아무튼 음 그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려움은 있고 뭐 아까 말한 뭐 때로는 엄청난 불운이라는 게 왜 나에게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죽음이 모든 걸 다 해방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또 헌신하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튼 제가 뭐 하다가 옆길로 막 샜는데 갑자기 막 그런 댓글을 제가 막 찾게 되더라고요. 음 우리 댓글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참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된 것 같아요. 네. 미셸 고님 감사합니다. 음 베제크님 네. 충주댐에서 하반신 시체 장기 적출? 장기 적출이라는 증거는 아직은 없으니까요. 네. 저는 너무 협중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잘못하는 건 지적은 하는데 특히 이제 상호주의가 아닌 거 뭐 집 사는 문제나 건보 혜택을 받는 문제나 선거 문제나 투표 문제나 그거는 반드시 개선돼야지만 뭐 사람 사는 세상에 중국이라고 너무 미워하고 막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선희 님이 "유성호 선생님이 막상 죽는 순간은 고통스럽지 않다." 아니 당연하죠. 죽는다는 건 혀도 움직일 힘이 없고 모든 에너지가 이제 소진되는 건데요. 고통이라는 것도 뭐 힘이 있어야 고통이죠. 여러분 의학에서 응급이라는 게 뭐예요? 조용한 거, 통증에도 반응을 안 하는 거, 그게 위험한 거 의식이 없는 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아 여러분 아무튼 제가 이 개똥 철학을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I love Korea 마리엘라 님 감사합니다. 클라라 님이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삶이 유한하다는 건 훨씬 오래전부터 늘 유념하고 있고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집사람은 염세적이죠. 우울증이니까. 아무튼 저만 괜찮으면 뭐 언제든지 빨리 가고 싶대요. 참 하여튼 그게 말이라고 하는 얘기인지. 제가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음악 듣고 책 읽고 뭐 합니다마는 별로 웃질 않아요 저도. 그냥 담담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는 기꺼이 수용할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고 약속했듯이 저나 집사람은 모든 시신을 기증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주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죠. 비욘디가 200만 구독자를 사실은 뭐 지지난주에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적어도 홍쇼 여러분만이라도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막 요란하게 떠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구독자 200만이 많다면 많지만 또 엄청 유명한 다른 채널에 비하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자랑하거나 떠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홍쇼 팬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미없는 채널에 제가 보더라도 진짜 재미없거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채널 조회수 하나가 그냥 흥미나 재미만을 위한 채널 조회수 10 또는 100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누군가가 아플 때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내비게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욘디는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죠. 제가 대표로. 근데 철저하게 공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에스더 포뮬러가 많은 돈을 지금 몇 년째 기부를 하고 있고요. 집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비욘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를 빌어 제 아내인 여에스더에게 감사하고 또 에스더 포뮬러 전 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비욘디가 운영이 되죠. 알다시피 저희 채널은 출연하는 모든 분들 이제 특히 대학 교수님들에게는 저희가 적지 않은 출연료를 다 드립니다. 웬만한 공중파보다 더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10몇 년 넘게 이 비욘디를 해오면서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제가 그 돈을 빼갖고 뭐 집 사는데 보태고 자전거를 사고 뭐 주식을 사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당당하게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사국 세무조사에서도 제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비욘디는 깨끗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비욘디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제 더 가짜 지식이 우려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할 때 어떤 대가의 통찰이 담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대가가 직접 저희 카메라 앞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강연을 하고 또 댓글을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모델로 계속 키워나가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강호에 좀 더 훌륭한 분들, 아직 비욘디에 모시지 못한 아직도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양심적이고 실력이 있고 또 방송에 대한 열의가 있는 이런 분들을 전문 과목별로 저희 PD들이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표에 배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픈 증세가 있을 때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병원에 가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벗어나서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 역할을 저희 비욘디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치 채널처럼 휘발성 있게 여러분께 뭐 막 속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만 담담하게 그리고 아픈 분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실력 있고 양심적인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지식 나눔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는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다코님, 줄리킴님, 여신강림, 일러스트 에세이님, 듀아비브 이어서 드시는 거 좋습니다. 뭐 배경후 10년까지도 유무연님, 한나정님, 민지연님,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은영님, 네, 200만 딱 넘어가는 걸 최희선 PD가 있었군요. 화신님, 사랑만이, 이길수님, 아델케이님, 고미자님, 네, After the rain, 비온 뒤 땅이 굳고 무지개가 뜨고 그런 뜻이에요. 치유와 건강을 상징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파샤님은 리스본. 저도 리스본에 간 적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리스본 좋대요. 그리고 리스본에서 저는 그 옆에 신트라라는 데 있잖아요. 바이런이 살았다는. 거기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신트라에서 골목골목 걸으면서 커피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파샤님 반갑습니다. 노은자님, 네, 오드리 헵번님, 박선희, 중문미님, 네, 마지막 주 일요일 날 그랬군요. 오영도님 고마워요. 박경민님, 배재크님도
서수미님, 지훈님, 네, 이영숙님, 비리유 달태양님, 마리엘라님, 네, 고명자님. 아유, 참, 오늘도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아주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부산에 내려갑니다. 부산에서 고신대학교 그 장기려 선생님을 제가 아주 존경하고 그분의 짧은 평전도 제가 옛날 초년병 기자 시절에 썼지요.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장기려 박사님 잘 모르는 분들 많죠. 6.25 전쟁 때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제 경성의전에 이제 저보다 까마득한 선배님이죠. 외과 수술의 1등 당시 백인재 선생님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인데 전쟁이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만 둘째하고만 내려오고 와이프하고 큰아들하고는 헤어진 거예요. 38선으로. 평생 못 만나. 평생 못 만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남자가 수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80몇 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다른 여자 안 만나고 수절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그 복십자 의원이라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그 모태가 된 게 이제 부산에 있는 고신대 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기려 선생님이 살던 사택도 가고 뭐 그러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인가 방송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에 갔다가 수요일 날인가 올라오고 바로 또 제주로 내려가서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의 홍쇼는 제주에서 여러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래전에 또 그 선약이 있었어요. 제 대학 동기인데 유영곤이라고 수석 졸업한 친구예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서울대학교 안과 교수하다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이 망막 쪽에 아주 뭐 우리나라 최고 대가라. 제가 제주에 온다 그래서 그럼 한번 보자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망막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이제 2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장기려 박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뭐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오케이.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네, 송도에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송도? 송도가 아니고 고신 데가 어디 있더라? 저 부산역 근처로 알고 있는데요. 영도.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홍쇼 뵙도록 하고요. 일주일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